이 방송은 짧게 한 작품에 대한 리뷰만 듣고 싶은 분들을 위한 요약본입니다. 전체 방송에는 더 풍성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책플릭스 채널을 확인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아마 위로의 작품으로 꼽을 것 같은데 음. 이제 2018년에 개봉한 리틀 포레스트라는 작품이에요. 아, 네. 지난주에 소개된 임순례 임순례 감독. 감독의 술래 감독 네. 작품이죠. 사실은 이게 원작도 일본 만화 원작이 있고 일본에서 먼저 이제 영화화가 된 영화지만 특별히 저는 한국 버전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줄거리는 유명한 영화긴 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김태리 배우가 연기한 송혜원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거는 모든 원작에서도 다 똑같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혜원이가 겪은 상황은 제 또래 청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악몽이에요. 현실적인 악몽에서 시작합니다. 네. 어렵게 자기가 알바해가면서 열심히 임용고시를 준비를 했는데 자기는 낙방하고 다 같이 준비했던 남자친구만 붙은 상황. 아, 진짜 힘들지. 최악이죠. 최악이죠. 게다가 이 혜원이는 해해실실한 성격이 아니고 되게 자기한테 엄격하고 좀 자존심이 센 캐릭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을 겪었을 때 그 절망감? 다시 도전할 힘조차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 상태로 자기가 나고 자란 시골,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사실은 이게 도망치듯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정말 떠밀리듯 서울에서의 삶을 미처 정리도 못한 채로 내려오는데 그래서 이 혜원이가 옛날에 어렸을 때 살던 집이 있어요. 엄마랑 둘이 살던 집인데 엄마는 없고 이제 혼자서 그 집에 조용히 들어왔는데 이제 그 고향에 남아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하와 은숙이 이 두 명의 친구들이 있어요. 각자의 이유로 이 공간에서 새 친구가 마주하게 된 거죠. 그래서 재하의 경우는 지방대를 나와서 이제 그 도시에 있는 그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다가 못 참고 때려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혜원이랑 조금 반대죠. 도망치듯 내려온 게 아니라 자기가 고향을 선택해서 내려와서 고향에서 지금 과수원을 하고 농사일을 선택해서 직업으로 삼고 또 그 직업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류준열 배우가 연기한 건가요? 네, 그래서 그렇죠. 류준열 배우가 그 정말 약간 까무잡잡해서 너무 잘 어울려요. 시골 사람. 되게 연기를 진짜 내추럴하게 하고 세 번째로 은숙이란 친구는 평생 그 고향에서 살면서 그 서울로 가는 게 꿈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고향에서 지방 농협에 취업해서 은행원으로 생활을 하면서 언젠가 내가 도시로 진출하는 게 꿈인데 여전히 계속 이 고향을 못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세 친구가 각자의 이유로 이 고향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그냥 하는 거 없어요. 그냥 싸우지도 않고 뭐 서로 특별한 일도 없고 그냥 같이 철마다 농사지어서 그 재료로 밥해 먹는 이야기. 그래서 혜원이는 사실 잠깐 그냥 머리가 복잡해서 내려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나 3, 4일만 있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영구적으로 이래요. 내려온 게 아니었지. 근데 그게 계속 연장돼요. 나 1, 2주만 있다 갈 거야. 나 여름 되면 갈 거야. 하다가 결국 겨울에 내려와서 겨울까지 4계절을 모두 지내고 되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사실은 특별한 갈등 이럴 것은 사실 크게 없어요. 없어요. 맞아. 음.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래, 맞아요. 내가 막 머리를 막 써가지고 보는 그런 영화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느끼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 속으로 들어가서 그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공기, 소리, 맞아. 매미 소리, 여름엔 매미 소리 이런 것들을 막 그대로 느끼는 영화인데 저는 그냥 이 영화가 단순히 평화로운 시골의 일상을 보여줘서 힐링이 됐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혜원이한테 왜 내려왔냐고 물어보니까 혜원이가 배고파서 내려왔다 그래요. 아, 그 대사가 저는 가장 인상 깊더라고요. 그러니까 슬퍼. 혜원이가 그 정말 편의점 알바하면서 막 삼각김밥 같은 거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요. 서울에서는 배고팠겠죠. 맛있는 거 맛있는 집밥 못 먹어서.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채워보고자 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혜원이가 그러면 도시에서의 삶을 다 포기하고 그 농촌에서 밥해 먹고 살 거냐?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다시 아마 다른 직업을 찾아서라도 도시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농촌 고향에서 1년이 의미가 없냐? 저는 너무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함께 소개드리려는 작품이 하나 더 있는데 선우정아의 도망가자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이 곡이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같이 나와 있는데 뮤직비디오를 직접 보시기를 권합니다. 근데 제가 힌트만 드리자면 주인공인 한 여성이 나오는데 이 여성의 어떤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딘가 탈출하고 싶은 그 공허한 눈빛들이 막
펼쳐져요. 뮤직비디오에서. 그래서 이 여성이 결국 어떤 선택을 하느냐 뮤비로 한번 보시고요. 이 도망가자라는 곡의 가사 중에서 한 구절을 제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우리 가자. 걱정은 잠시 내려놓고 대신 가볍게 짐을 챙기자. 실컷 웃고 다시 돌아오자. 거기서는 우리 아무 생각 말자. 그리고 2절에 가면 내가 옆에 있을게. 마음껏 울어도 돼. 그 다음에 돌아오자. 씩씩하게. 지쳐도 돼. 내가 안아줄게. 괜찮아. 좀 느려도 천천히 걸어도 나만은 너랑 갈 거야. 어디든. 요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무 따뜻하지 않나요? 그쵸. 저는 이 노래의 가장 따뜻한 부분은 돌아오자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 갔다가 돌아오자. 도망가자라고 말해주는 노래는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도망가자. 내가 같이 가줄게. 멀리 안 가도 돼. 그리고 다시 힘내서 씩씩하게 우리 돌아오자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이 노래의 따뜻함이 넘치어 흘려서 너무 막 마음의 위로가 됐거든요. 전 추천해 주셔가지고 미리 좀 봤는데 뮤직비디오는 꼭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어요. 진짜 보셔야 한 돼요. 5분 조금 넘더라고요. 음. 이 가성비 5분을 투자해서 정말 최고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뮤비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이 뭐 전화벨부터 해서 세탁기 소리, 뭐 닫은 그 소리 있잖아요. 일상에 막 시끄러운 그 홈쇼핑 막 소음들. 사라고 하는 그 소리, 그쵸. 거기에 정말 멍한 표정의 아주머니가 딱 앉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일상이 뭔가 멈췄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 아주머니가 정말 도망갔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5분을 내내 보거든요. 어떻게 결론은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표정도 진짜 예술이죠. 네. 그 눈빛의 공허함을 보신 분들이라면 너무 감정이 이제 공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판 리틀 포레스트랑 한국판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게 사실 한국판은 일본판은 계절을 2개씩 나눠가지고 맞아요. 영화 2편이고 여름, 가을, 그리고 그쵸. 겨울, 봄 이렇게 나눠서 개봉을 한국판은 했습니다. 1년짜리가 한 번 쫙 들어가는데 네. 그 한국판이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되지? 서사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와의 그 갈등이라면 갈등 같은 것들도 좀 더 들어가 있고 인간관계가 좀 더 잘 드러난다고 해야 되나? 근데 일본판은 저는 완전히 힐링물. 그러니까 정말 농촌의 그냥 생활 약간 뭐 벽난로다 이럴 이건 때. 그냥 그런 느낌이 있어서 수족관. 물론 그 설정은 약간 비슷한 건 있어요. 스토리들도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많은 걸 담아내고 음식도 훨씬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사실 리틀 포레스트가 이 사람 진짜 배고프게 만드는 대표적인 작품들 중에 하나니까. 어느 왜냐하면 먹방 못지않은 그쵸. 오일 농촌에서 구할 수 능가하는. 있는 그런 재료들로 직접 그 요리 과정을 다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힐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서 맞아요. 오히려 영화관에서 봤을 때도 너무 좋았지만 넷플릭스로 봐도 좋다. 정말 좋아요. 집에서 보다가 해먹는다. 제가 야채랑 산나물보다는 고기를 좋아하는데 이 한국판 리틀 포레스트는 대부분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곡식이나 야채로 그쵸. 요리를 해요. 담백한 요리. 특별할 맞아, 것도 맞아. 없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여요. 정말 뭐 같이 숟가락 하나 놓고 그 친구들 그러니까. 틈에서 먹고 싶어. 나도 먹고 싶은 거예요. 막걸리도 한잔하고 싶고. 막걸리도 직접 만들잖아. 만들어 먹잖아요. 근데 저는 맞습니다. 왜 이 영화를 보면서 선우정아 씨의 노래가 생각이 났냐면 메조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매주? 메조지다. 메조지 하고 간다.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매듭을 짓는다. 그쵸? 그래서 한 어떤 시간에 매듭을 잘 지어줘야 그 다음 단계로 잘 갈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혜원이 서울에서 지냈던 시간, 열심히 달려온 시간에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잘 그 시간들을 마음속으로나 뭐 실제로나 정리할 수 있는 어떤 시공간을 준 것이 그 고향의 작은 숲 리틀 포레스트가 아니었나. 그래서 이 선우정아의 노래에서 나온 것처럼 힘들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을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힘들게 달려간 어느 순간에 한계가 왔을 때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고 도망갔다가 다시 재충전을 해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그 지점들, 그러니까 일종의 편집점이죠. 내 인생의 편집점을 잘 잡아줘야 깔끔하게 행복하게 편집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꼭 고향에 내려가고 어디 여행을 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작은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정말 좋아하는 맛집이 될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운동이 될 수도 있고 그쵸. 저희 책플릭스를 보시면서 좋아하는 책을 한 권 읽으셔도 좋고 영화를 읽는다면 2시간의 편집점. 일상 속에 그런 작은 여백들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생각이 맞아요. 들었고 아까 오프닝에서도 어떤 것들을 뱉어내면서 그것들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들을 충분히 가져야 내가 번아웃 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맞아. 들어서 지금 이 사연 주신 분도 여러 가지로 너무 한계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금 내가 극적으로 해결하기보다는 약간 일시정지 버튼을 주고 조금 돌아볼 수 있는 공간, 빈 공간을 좀 가져보셨으면 어떨까 해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 누구나 많이들 겪으셨을 것 같아요. 좀 지혜를 나눠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럴 땐 이렇게 했다. 맞아. 특히 저희가 육아 경험이 노하우. 없기 때문에 나눠주세요. 네, 그런 것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책플릭스